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되게 다리가 떨리네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수업을 시작하고 15분 전에 잠들면은 학생들이 잘못한 거고 15분 지나서 졸면 교수님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재미없으면 자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도 자는 사람 없길 바라고 하여튼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오늘 뭔가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보람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이제 4대 어떤 화학 구성 요소가 있어요.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온이 움직이는 전해질이 있고, 또 양극하고 음극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붙으면 안 되죠. 그러면은 쇼트가 나죠, 그죠? 지지직하고. 그래서 그걸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있고 그래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쓰면서 제일 불편한 점이 뭐예요? 화면이 너무 작아요. 네? 화면이 작고 속도도 안 되고 화면이 작아요. 배터리가 잼통이에요. 잼통? 배터리.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잼통 너무 싫어요. 유튜브에서 안 돼. 게임도 안 돼. 너무 불편해요. 그래요. 제일 불편한 거 첫 번째, 한번 충전하고 오래 쓰고 싶죠, 그죠? 그래서 한번 충전하고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충전하라고 계속 쓰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충전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한 5분 만에 충전 다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왜 어려운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여러분들 여기 왜 음극 개발이 필요한가,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지적한 뭐 오래 쓰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음극을 새로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가진 게 실리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실제로 사용하기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뭐 정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일환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차세대는 이제 여러분들 세대가 이제 사회에 진출하면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배터리라는 게 뭐냐? 뭐 용어는 배터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전지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배터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배터리 하면은 다 2차 전지를 얘기하지만 우리 실생활에서는 1차 전지 아직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배터리라는 거는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우리가 사용할 때는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뽑아 쓰는데, 그게 원리를 보면은 전지는 내부에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요. 화학 물질이.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도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나무는 수천 년에 걸쳐서 CO2를 인공광합성으로 흡수를 해서 CO2를 당으로 전환하고 그게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죠? 식물은 우리가 뭘로 쓸 수 있어? 에너지로 쓸 수 있지. 나무를 태우면은 불이라는 게 나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스팀도 하고 뭐 온수도 하고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화학 물질에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는데 그걸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데 여기에 밑줄 2개 있죠. 그래서 그러면 화학 에너지하고 전기 에너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는 게 전기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기화학적인, 그 다음에 밑줄은 산화하는 반응. 여러분들 산화하고 하는 반응 배웠어요, 그죠? 전자를 잃으면 무슨 반응?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죠?
그다음에 거기 전자를 내가 받으면 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 뒤에서 볼게요. 그러면 배터리는 이거는 화학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에요. 화학 장치인가 전자 장치인가 전기 장치인가? 네? 그렇죠. 이게 뭐 저장할 때는 화학 장치 같기도 하고 사용할 때는 전기 장치이기도 해.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매력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제 들고 다닐 휴대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배터리라는 게 그런 우리 인간 생활에 좀 편리함을 주기는 하니까 좀 매력적인 분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게 이제 뭐 레인보우 로봇의 휴보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로봇의 두뇌에 해당되는 게 뭐 반도체 칩이나 뭐 AI 기술 이런 게 이제 미래의 로봇의 두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로봇의 그 눈 지야 이거는 이제 뭐 센싱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혹은 실시간 뭐 AI 비전 기술, 뭐 AI도 학습을 하면은 물체를 이제 인식하게끔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게 여기에 해당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기 인간의 로봇의 심장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배터리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 배터리를 크게 이렇게 나누는 이건 나무예요. 전지 트리. 그래서 제일 밑에 보면 전지는 화학 전지와 물리 전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물리 전지는 우리가 태양광 전지, 이거는 물리 현상에 의해서 빛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전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광전 이쪽은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물리 전지라고 하고, 화학 전지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배터리 중에 1차 전지와 2차 전지가 있는데, 1차 전지는 여러분들 AA 건전지 한번 쓰고 분리수거 해야 되죠, 그치? 근데 2차 전지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전기차에 있는 것처럼 여러 번 충방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전지의 분류가 되겠고, 그러면 아까 전기화학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는 게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전기화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뭐 물리를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는데, 전기화학이라는 학문은 사실은 제가 여러분 때도 교과서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전기화학이라는 거는 전기, 일렉트리시티와 화학과 관련된 학문인데, 예를 들어서 전류를 흘려줘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고,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반대로 전류가 생성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학 에너지, 화학적 전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전기 에너지를 얻든지 혹은 전기적인 시그널을 주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장치를 개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뭐 우리가 쓰는 배터리,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차 이런데 뭐 금속에 도금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전기화학의 방 원리를 이용을 해요. 근데 이 전기화학 셀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갔다 왔다 해야 돼요. 그것도 몇 번 해야 돼? 10번 하면 안 되지. 뭐 100만 23, 100만 24번 무한정으로 계속 반복하면은 배터리를 오래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의 전기화학에서는 뭐 어떤 거는 전해 셀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갈바니 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는 아실 거예요. 이 자유에너지가 이게 어떤 반응에 의해서 자유에너지가 0보다 크면은 이거는 쉽지 않은 반응이에요. 어려운 반응이야. 비자발적이야.
근데 이 자유에너지 변화가 0보다 아주 작으면 어떤 자발적으로 어떤 그 이벤트가 현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해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어떤 전기학 반응에서 어떤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 물 전기 분해하면 뭐가 나와요? 수소가 나오죠, 그죠? 수소, 산소 이렇게 나와.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화학 제품을 얻는 현상이죠, 그죠? 그거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전기화학 반응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 이거는 대표적인 게 수소 전기차 들어봤어요? 그죠? 한쪽에는 수소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산소가 들어가요. 근데 계속 전기가 발생을 해. 예, 그런 거를 우리가 갈바니 셀이라고 그래요. 뭐 그런 건 너무 어려워서 그 정도로만 하고, 예를 들어서 갈바니 셀 요거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야. 그래서 수소가 에노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산소가 캐소드 뭐에 들어가요. 그러면 수소가 들어가면 여기 전극이 있어. 여기가 촉매인데 여기에서 수소가 어떻게 됐어? 수소 양이온하고 전자로 어떻게 된 거야? 전자를 잃었죠? 그제? 산화 반응이 진행된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러면 여기서 생성된 수소 양이온과 전자는 이렇게 해서 반대 극으로 가고, 이 수소 양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공기가 산소가 들어오죠. 그래서 수소, 양이온, 산소, 전자하고 해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쪽은 수소, 한쪽은 산소를 넣으면은 계속 물만 나오고 전기가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해 물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그죠? 가솔린 자동차는 붕 하면 뒤에 매연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유에너지 변화가 마이너스 475 킬로줄 퍼 몰이야. 여러분들 몰 알지? 몰? 한 몰, 두 몰. 그래서 그렇고 반대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와 산소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거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에 정확하게 반대 방향이죠. 요거는 수소하고 산소가 물로 전환되는 거고, 요거는 물이 수소와 산소로 되는 거야. 반대 반응이야. 그죠? 역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자유에너지가 이렇게 높아.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셀이라고 부르고, 전기화학에서. 그래서 반대로 화학적인 반응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거, 자발적인 반응에서 그걸 우리가 갈바니셀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배터리는 이게 전해셀일까 갈바니셀일까? 응? 배터리는 2차 전지는 궁금해요. 그죠? 그 뒤에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하면 요게 이런 그림 보면 축구공이 위에서는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이거는 아주 자발적인 현상이야. 자연 현상이.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우리가 뭐라고 그래? 갈바니 셀이 이렇게 역할하는 거고, 반대로 이거를 위로 던져 올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안 해? 내가 힘을 줘서 던져 올려야 되지.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전해셀이라고 불러. 전기화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화학은 배우고 물리도 배우는데 전기화학은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하면은 이제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는 핸드폰에 그 전지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X축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킬로그램당 와트 아워로 돼 있지, 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느냐 이거야. 내 단위 무게당. Y축은 뭐라고 돼 있어? 와트 아워 퍼 리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부피당.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가볍고 또 부피도 작고, 그죠? 그래서 이게 크면 가볍다는 뜻이고 이게 크면은 사이즈가 작다는 뜻이야. 그래서 작으면서 오래 쓰면 좋겠지. 작고 가벼우면서,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디쯤에 있냐 하면 여기쯤에 와 있어요. 여기쯤에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기 이제 천장을 뚫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하면은 여러분들도 편리해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019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우리 인류의 생활에 너무 편리함을 줘서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2차 전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본 리튬을 들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1990년 그전에는 리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서 주기율표상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수해, 리베붕탄 뭐 이렇게 외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주기율표 여기 제일 1주기에 여기에 있는 리튬은 얘는 그 전자 궤도가 두 개의 궤도가 있는데 최외곽 전자 요거를 쉽게 내주려고 해, 그치? 얘네들은 자꾸 전자를 밖으로 쉽게 내보내려고 그래. 그 다음에 주기율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크지.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리튬은 이거는 전자를 워낙 잘 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또 이게 리튬이 여기 전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배터리의 에너지는 얘가 몇 볼트에 작동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볼테이지하고 그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전하를 저장하는 양. 아이고 벌써 졸은 학생이 있네. 큰일 났네. 그래서 리튬은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리튬이 요렇게 하는되고 산화되고 할 때 얘가 전하를 얼마나 저장하느냐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근데 얘는 보니까 3860mAh/g 리튬 g당 이만큼의 전하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여기 여러 가지 뭐 포타슘, 소디움, 칼슘, 징크, 마그네슘 있죠. 리튬이 제일 오른쪽에 있어. 그리고 제일 위에 있죠, 그죠? 위에 있고 제일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리튬이 그래서 이제 관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구자가 3명이 있어요. 노벨 화학상 수상한 사람이. 그 사람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제 위팅엄 교수님인데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이제 미국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그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교 교수님인데 이거를 언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리튬 2차 전지를 처음으로 실험실에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여기에 이 사람이 티타늄 주기율표에 티타늄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설퍼는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어요, 그죠? 그치? 이 화합물이 이 구조가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리튬을 저장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해가지고 플러스 극에 이런 물질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엄극에 리튬 메탈을 놨어요. 여러분들 알루미늄 포일 알죠? 요리할 때 이렇게 포장하는 거. 리튬도 그렇게 포일로 얇게 만들 수 있어요. 리튬은 뭐라고 해야 되나, 말랑말랑한 금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쫙 누르면 아주 얇게 펴져. 그래서 그걸 엄극으로 놓고 요 중간에 이제 전액하고 뭐 분리막 넣고 해서 2V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1970년대 초예요. 그래서 여기에 티타늄 설파이드, 뭐 TiS2라는 물질에 리튬이 저장되고 다시 빠지고 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런 2차 전지를 처음으로 개발을 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이름이 참 멋있죠, 그죠? 굿 이너프야. 굿 이너프. 이름이 충분히 좋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제 독일 분인데 미국으로 역시 이민 오셔가지고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에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게 있어요. 코발트 옥사이드. 주기율표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팔족 금속이라 하는 그게 있어. 금속이 코발트가 있는데, 코발트 옥사이드가 역시 리튬을 저장하는데, 여기서는 한 4V짜리.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으로 핸드폰 쓸 때 그때 핸드폰엔 다 저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4V짜리 2V 만든 것보다 4V 만든 게 뭐 노벨 화학상 받을 만큼 기여가 했나 의심은 들어요, 그죠? 근데 에너지 밀도 개념에서 보면 볼테지가 크면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압하고 전하량 두 개 곱하면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4V는 아까보다 2배가 됐죠, 그죠? 2V짜리에 비해서. 그래서 이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이 이제 미국에서 뭐 국천연구소나 많은 대학에서 훌륭한 연구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이 이제 요시노 교수님인데, 이분은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인데 이분이 2차 전지에 기여한 거는, 이분은 1985년에 앞에 두 분은 아까 내가 얘기한 리튬 메탈이라는 거 있죠. 그 메탈을 얇게 해서 그걸 엄극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리튬 메탈을 사용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요게 분리막인데, 리튬 메탈이 이렇게 뭐가 뾰족하게 자라가지고 분리막을 뚫고 양극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입자가 성장한다, 뭐 플레이팅 된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리튬 메탈을 써가지고 이거를 막 배터리를 만들고 해서 막 폭발하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처음에 일본에서 시상용화가 됐는데 화재가 너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사용을 금지했어요. 여기 메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 요시노 교수가 여기에 이제 탄소도 리튬을 저장을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사용했더니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더라 해서 역시 4V. 그렇게 해서 이분도 지금 현재까지도 여기에 양극은 이제 코발트 옥사이드뿐만 아니라 많은 걸 쓰지만, 지금도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배터리의 음극은 흑연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어떤 우리 생활에 편리한 리튬 2차 전지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거에서 지금 몇 년도야? 2025년도면은 40년 전에 업적이야, 그치?
그게 이제 인류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노벨상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떤 연구자가 됐을 때 깊이 있게 자꾸 연구를 꾸준히 하면 그게 나중에 세계적인 어떤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우리가 여기 핸드폰에 사용해 보니까 좋아. 그래서 그게 이제 전기차까지 쓰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는 자동차는 연료가 뭐예요? 가솔린 아니면 디젤이에요, 그죠? 걔네들은 어떤 원리로 자동차를 구동해요? 태우죠, 그죠? 태우면서 폭발하죠, 그죠? 그래서 그 폭발 에너지로 해서 기계적인 에너지, 피스톤이 압축, 이그니션 폭발, 배기 뭐 이런 식으로 그 엔진이 왕복 운동하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거기서 연소하면서 얻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에너지의 효율이 우리가 바퀴를 결국에는 구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의 효율이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의 기준은 뭐냐 하면 요거는 전기차, 요거는 수소 연료 전지차, 요거는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가솔린 차예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 석유가 없다고 생각해 봐.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석유가 없어지면 자동차는 타고 싶죠, 그죠? 그러면 여기 계산의 기준은 뭐 다 똑같이 했어. 앞으로 석유가 없다, 석탄도 없다. 그랬을 때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연료도 만들고 자동차 구동하고 얘도 태양광 발전이나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 전기차 구동할 때 요거는 배터리로 전기차를 구동할 때 에너지 효율이 뭐가 제일 높아요? 73, 22, 13.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좋으면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부담을 안 주는 거야, 그지? 왜냐하면 똑같은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경에도 부하가 적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기관에서 이걸 계산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효율 측면에서 가장 좋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는 아까 노벨 화학상 받은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음극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양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아까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했지, 그지? 요게 코발트라는 거야. CO2, 그 다음에 리튬 카본 6. 그래서 요게 X가 1일 때는 충전된 거고 X가 0일 때는 방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이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차지가 충전이야. 그러면 충전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있던 양이온이 일로 빠지고, 양이온이 빠지면 이제 전자가 생겨서 전자가 이렇게 여기 흑연 있는 쪽으로 외부 도선을 타고 이렇게 와서 흑연에 리튬이 이렇게 충전이 저장이 돼요. 그러다가 그러면은 원래 충전하는 거니까 지금 방전된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가 다 소비되면 플러그 꽂아 충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충전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반대로 이제 충전돼 있어. 이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반대 이제로 여기에 있던 리튬 이 양이온이야. 리튬은 이렇게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하고, 전자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노트북을 쓰든지 여러분들 핸드폰 쓸 때
이렇게 리튬이 움직이고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 전자의 흐름이 전류죠, 그죠? 그치?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충전할 때하고 방전할 때 아까 배터리는 전해 셀일까 갈바닉 셀일까 질문을 하나 던졌었어요, 그죠? 그런데 배터리는 양면성이 있어요. 이게 볼까요? 충전할 때는 여기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 리튬이 여기 있었지. 여기에 리튬이 양극에 들어있어요. 요게 리튬 요거 흑연을 우리가 카본 6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양극에 있던 리튬이 어디로 갔어? 얘가 충전하면 리튬이 빠져나오지? 그러면 전자가 나오죠? 그러면 전자를 잃는 거는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지.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전자는 이제 음극에서 음극에서 리튬 이온하고 전자를 받아서 LiC6가 되고, 이때는 리튬이 전자를 받았으니까 한원이 됐지, 그치? 그래서 한쪽에서 충전 과정에서는 양극이 산화가 되고 음극이 한원이 돼요. 여기 충전 과정은. 그리고 요게 산화하는, 여기 들어있는 금속이 처음에는 충전되었을 때는 삼가야. 그러다가 충전되고 나면 사가로 바뀌지. 그래서 산화수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하지, 그지? 혹은 전자를 잃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전자를 받는 걸 한원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는 충전하는 거는 자유 에너지가 무지 커요. 0보다 많이 커. 그래서 이거는 비자발적이야. 그래서 아까 축구공 우리 던져 올리듯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방전은 요거에 반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야. 리튬이 없던 놈이 리튬하고 전자를 받아서 다시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4가가 3가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서 전자를 받아서 한원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음극은 리튬이 전자를 내놓으니까 산화가 됐어. 그래서 충전될 때나 방전될 때나 산화하는 커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쌍이 움직이는 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요거는 배터리는 충전할 때는 전해셀이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방전할 때는 갈바닉 셀이라고 그래. 아주 자발적인 델타 G 자유에너지가 무지 작아서 자발적으로 진행이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화학하고 2차 전지를 얘기할 때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우리가 산화 전극 에노드라 그러고, 한원 반응이 일어나는 전극을 한원 전극 캐소드라고 하는데, 배터리는 이게 산화됐다가 한원됐다가 충전 방전할 때 바뀌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사용할 때, 충전할 때 말고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전기화학의 전극하고 똑같이 부를 수 있어.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배터리라는 게 이제 얘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어가 뭐 커패시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출력이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용량이라는 거는 이제 암페어, 전류하고 이 전류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용하느냐, 그 암페어 아워를 우리가 용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용량하고 전압을 곱하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와트 아워가 돼.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얼마나 오랫동안 흐르게 해주느냐는 용량이고, 그치? 걔가 전압하고 곱해지면 그게 에너지가 돼요. 그다음 출력이라는 거는 암페어와 볼테이지를 곱하면 돼. 여러분들 알지? 와트는 암페어 곱하기 볼테이지야. 그치? 와트는 여기 있듯이 1와트는 1줄 per second, 초당 얘가 원줄의 에너지를 갖는 걸 우리가 1와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1와트 아워는 3600줄에 해당이 돼. 그래서 그러면 요게 우리가 여기 뭐 충전할 때
그다음에 전압이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배터리는 3.0에서 한 4.2V 사이를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충전할 때는 3V에서부터 4.2V까지 플러그 꼽으면 볼테이지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용하면 이렇게 볼테이지가 3V까지 떨어지면 다 쓴 거야. 여러분들 볼테이지 측정 안 하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 없어.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면적이 충전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면적이 방전 에너지인데, 배터리는 보통 충전하면 내놓는 게 거의 99.99% 내놔. 그러니까 효율이 좋지, 그지? 그치? 99.99% 돼야 우리가 충전, 방전을 한 1000번, 10,000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99%만 돼도 1000번밖에 못 해.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요거 폭포수하고 비유해서 생각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집에 가서 한번 들여다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거는 여러분들 버튼 셀 알지? 그치? 요런 동그란 거 팔지, 그지? 배터리. 이거는 이렇게 구성돼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극을 여기 구리 포일에다가 이렇게 코팅을 해요. 코팅을 하고 그거를 여기 이제 캡 밑에다가 얘를 넣고 분리막을 넣고 그 다음에 리튬 메탈을 여기다 넣고 스페이스 스프링 그 다음에 또 뚜껑 닫고 이렇게 딱딱 눌러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버튼 셀 여러분들 시중에서 파는 그런 배터리가 만들어져. 그래서 양극을 연구를 하든 음극을 연구를 하든 다 리튬 메탈을 가지고 먼저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면 이제 완전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양극하고 음극인데 요게 순환 전압 전류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딸깍 만들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렇게 하면 3V가 돼. 아까 그렇게 하면 양극이나 음극 넣더라도 다 3V인데 거기서부터 볼테이지를 변화시켜 보면 여기서 뭐가 전류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안 생기지. 전류가 안 생기다가 여기서 생기고 다시 0V에서 3V로 또 바꿔주니까 여기도 전류가 생겨. 이게 볼테이지를 변화시켰는데 전류가 발생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찾는 거야. 그래서 얘는 0.1에서 0.2V에서 그런 게 생기고 양극은 3.9에서 4V 사이에 그런 게 생기죠. 그게 이제 산화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류가 발생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면 볼테이지를 쭉 변화시켰는데 그래서 얘는 평균 0.15, 얘는 평균 3.95죠. 그죠? 평균 내면 그래서 얘를 음극으로 쓰고 얘를 양극으로 써서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는 배터리를 만들면 얘는 3.8V짜리가 된다 이 말이야. 요 볼테이지하고 요 볼테이지의 차이가 3.8V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터리의 볼테이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흑연은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양극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양극의 물질을 개발했어. 아까 굿 이너프 할아버지가 노벨상 받은 게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했죠. 그쵸? 근데 코발트 옥사이드는 요거야. 충전되면 여기까지, 여기서 또 방전. 그래서 X축은 용량, capacity, 그 다음에 Y축은 이제 전압, 작동 전압이야. 저 작동 전압 범위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용량이 보니까 150밖에 안 되지, 그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좋은 걸 개발했어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걸 넣고
만들었더니 얼마 돼서 커패시티가 200 정도 됐죠, 그죠? 그치? 200이 돼서 그럼 얘보다는 일단 커패시티가 전압은 어때? 작동 전압은 얘나 다 4.2V인데 용량이 이게 더 높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는 가장 높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LFP라고 하는데 리튬 아이론 포스페이트예요. 철은 싸요, 비싸요? 싸지? 철은 많이 가격이 싸. 그다음에 염소도 인도 가격이 싸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작동 전압은 얘가 4.8V 정도 되면 얘는 3.8V, 얘는 좀 평평하게 움직이죠. 요거는 3.4V밖에 안 돼. 그래서 용량도 적고 해서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가 제일 높아? 이게 높지, 그지? 요건 에너지가 좀 낮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라는 거는 한번 충전해서 얼마나 오래 쓰냐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 10W 정도 되는데 그거 한가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전기차 있지? 전기차에는 몇 개 들어갈까? 그런 게 한 6,000개 들어가야 돼. 되게 많이 들어가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배터리 6,000개 하면 전기차 한 대 구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본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양극하고 음극에 커패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작동 전압은 양극하고 음극의 작동 전압의 그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양극은 아까 높았고 음극은 낮았지. 그럼 그 차이가 배터리의 작동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커패시티는 이렇게 셀의 커패시티는 양극도 있고 음극도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돼. 그러면 볼테이지가 동일하다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셀의 양극, 음극을 함께 고려한 셀의 용량이 얼마냐 그거를 음극의 용량에 대해서 여기 셀의 용량 이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려봤더니 이렇게 양극의 용량이 140일 때는 이렇게 음극 용량에 따라서 양극이 200일 때는 음극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300일 때는 이렇게 가는데 지금 세상에 나온 거는 양극이 200 정도예요. 그런데 음극의 용량이 지금 흑연이 여기에 있어. 흑연이 여기 있는데 셀의 용량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극의 용량이 한 1000에서 1300 정도 여기가 변곡점에 있지, 그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음극보다는 한 3배 정도 용량이 높은 게 개발되면 여러분들 배터리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흑연이에요. 흑연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그래핀이라는 소재 들어봤어요? 그래핀? 흑연에 탄소층을 한꺼풀씩 벗겨낸 게 그래핀이야. 요 사이에 간격이 얼마냐 하면 한 3옹스트롱 정도 돼요. 3옹스트롱. 걔네들이 막 붙어 있는 게 흑연이야. 근데 그 흑연은 리튬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 방향으로만 리튬이 이동해서 저장이 돼. 그래서 리튬이 저장되는 양도 적고 그 다음에 속도도 되게 느려요. 근데 실리콘은 얘는 이렇게 리튬이 확산되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리튬하고 실리콘하고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니까 빨리 반응해요. 그러면 충전도 빨리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튬도 실리콘 하나당 저장하는 게 요게 이제 저장 용량 계산하는 건데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흑연 그람당 372야. 근데 실리콘은
4,200이야. 그럼 몇 배야? 10배가 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왜 이걸 안 써?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게 부피가 이 정도 되는데 에너지가 용량이 높은 양극, 음극이 나오면 어떻게 돼? 사이즈가 얘가 부피가 V1이면 얘는 0.35 V1이야. 그럼 아주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지? 아주 작아져도 똑같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흑연은 지금 아직 사용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리콘이 가장 용량이 높아. 그래가지고 실리콘을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그림에 리튬이 실리콘하고 이렇게 얼로이가 되면은 얘가 한 중간쯤 되면 여기 조금 까만 데가 실리콘이고 여기는 리튬하고 반응한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 반응했죠. 근데 요게 80 나노미터인데 얘는 볼의 사이즈가 좀 커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로이 반응을 하면은 볼륨이 한 280%쭉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흑연은 리튬을 저장하면은 한 부피가 한 10% 정도만 늘어나. 근데 얘는 실리콘은 여기 보면은 한 150% 전극이 두께가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러면 핸드폰에서 얘가 충전했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겠지? 그러면 나중에 터질 위험이 있어, 그죠? 그래서 실리콘은 쓰면 좋겠는데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피가 팽창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극으로 사용을 못 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개념적으로 여기 카본에다가 실리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카본 볼 안에 실리콘 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하면 얘가 팽창해도 수용이 되니까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념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보면은 얘는 시간이 지나도 요거는 이제 실리콘에 여기 보면은 구멍이 숭숭숭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공성 실리콘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나도 어때? 부피가 변했어? 안 변했어? 거의 부피 수용이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뭐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구성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음극은 보면 한국이 세계적으로 제일 경쟁력이 좀 떨어져. 일본한테도 뒤지고 중국한테도 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극에 대한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많은 회사에서도 실리콘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모래 있죠, 모래. 모래를 가지고 모래는 SiO2가 주성분이야. 그러면 SiO2에서 산소만 빼내면 실리콘이죠. 그지? 모래는 우리 규소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자연 상태에는 규소 산화물로 존재해요. SiO2로. 그래서 O2를 빼내면 뭐가 돼? 실리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실리카, 규소야. 모래에서부터 다공성 실리콘을 만들어서 카본 코팅해서 사용하겠다는 게 우리 기술이고, 기타 요게 이제 다른 경쟁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그네슘 가지고 실리콘하고 반응시키면 마그네슘 옥사이드가 되고 실리콘이 나와. 그래서 모래 SiO2의 산소를 마그네슘이 빼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마그네슘 옥사이드를 녹여내면 구멍이 숭숭숭 뚫린 입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수율로 만드는 거를 우리가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허를 냈더니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 특허 사고 싶다. 그래서 그 특허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을 상용화하도록 회사하고 같이 연구해라. 그래서 그런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뭐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금 과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추가로 이제 물질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연구 중인데 이런 정도의 이제 프로토타입 제품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과제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뭐 배터리 회사들한테 가서 세일즈도 하고 회사들이 그럴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을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한 2030년까지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리튬 2차 전지에 실리콘, 그다음에 전고체 전지에서도 실리콘 은거, 그다음에 뭐 차세대 전지, 설퍼 이런 데도 실리콘 은극을 사용하려고 하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의 교수님하고 그 석사, 박사 형님 누나들하고 우리가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오면 이거 세계 최초다, 뭐 좀 좋다 그러면 다 특허를 내요. 특허를 내면은 이제 회사들은 나오는 특허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연락이 오는데, 저도 이 과제를 이제 어떤 회사에서 제 특허 보고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고,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 특허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근데 이미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어쨌거나 잘 되면 저도 경제적으로도 또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물질의 세계는 참 흥미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물질, 뭐 AI도 반도체가 있어야지 AI가 작동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물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물질, 그런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요즘은 의사, 변호사보다도 월급을 많이 받는 과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의사가 되실 분은 되고 변호사 되실 분은 되고 좋은데, 이 과학자로서 성장을 했을 때 엄마 아빠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사람으로 또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기초 학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잘하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치고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